그냥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대화하기 싫은 사람 말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왜 대화라는 건 여러분 핑퐁 핑퐁 이게 돼야 돼. 근데 뭐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퐁 하고 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만 핑핑핑핑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싫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막 말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막 말만 할 거면 나처럼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지, 도대체 상대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들게끔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을 끊어. 상대가 막 뭐라고 핑 했어. 그래서 내가 퐁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어. 그리고 핑! 근데 이게 보통 자기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말을 끊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최근에 리액션을 끊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최강자야. 끝판왕이야. 이 사람이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 이래서 내가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이랬거든? 근데 이거를 딱 끊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을 갔더니 파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뭔지 알지? 말만 하려고 하면 앞 피치를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말 끊는 거. 그래서 리액션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보통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도 리액션은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리액션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와, 좀 불쌍하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싫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야.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랑 누가 대화하고 싶겠어.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내 눈에는 이렇게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해요. 이런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막 많이 관찰해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집에 말을 할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진짜 깐난 애기나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 아니면은 진짜 집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묵묵부답인 사람들인 거야. 이게 성별로는 굳이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딸 같은 아들이 있는 반면 아들 같은 딸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굳이 성별로는 구분짓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이랑 원활한 소통이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 말만 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자기도 이렇게 핑퐁핑퐁 대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 이만큼 쌓여있는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한테 막 들으라고 하는 거야. 불쌍해. 그래서 내 눈에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조금 불쌍한 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유형,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파. 주변에도 사람들이 다 걱정해. 미나씨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 보여요. 막 이러고 걱정하는데 옆에서 아유 이 정도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애를 낳았잖아. 내가 딱 이만쯤에 애를 낳았어. 애 낳는 게 진짜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막 이러고 난 지금 애를 낳는 고통이 아닌데? 나는 그냥 지금 폐가 아픈 건데? 왜 나한테 애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연약해야 되고 자기가 제일 힘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이건 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이거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유형 중 한 종류인데 이거는 세상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유형.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랑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랑 조금 달라.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해도 계속 부정이 쳐들어오는 느낌인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그거 맛있어요? 물어봐. 맛있어요 라는 말은 되게 긍정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관심도 없는 사람이면 맛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내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맛있어요? 라는 질문이 플러스일 때 이거랑 같은 계열의 대답을 해. 맛있어요에 대한 플러스에 대한 대답을 해.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맛이 없을 수 있으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잖아.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영역으로 묶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맛있어요? 이러는데 내가 지금 씻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 진짜 딱 4명 봤거든. 32년을 살면서 4명을 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질문을 해도 부정문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너의 말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그딴 걸 왜 나한테 질문해? 라는 무시가 깔려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말투에 깔려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답변을 방금 예시로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항상 말을 하는 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만 하면 부정문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나는 더 크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부정이 들어있는 부정문이면 마이너스라고 써놓고 긍정이면 플러스라고 써놓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원리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나 마이너스 부정문이잖아. 이런 식으로 부정문일 때 뒤에 하지만 이 명제는 타당성이 있다 하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문장에 부정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긍정이 들어가면 플러스, 부정과 부정이면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문장을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첫 타의 부정문이 먼저 나오면 되게 예민하게 경청을 해. 왜냐면 뒤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의견이. 근데 이렇게 대답을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뭘 질문해도 다 부정으로 나와, 마이너스로. 그래서 되게 날 예민하게 만들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뭐만 하면 다 마이너스로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로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정 문장을 사용할 때마다 머릿속에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그렇게 부정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히 일상 대화에서는 진짜 더더욱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부정을 이렇게 들이밀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거는 전 진짜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본인은 다 알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이 말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R이라는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PR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뭐뭐 할 것 같습니다, 뭐뭐인 거로 추정됩니다, 뭐뭐입니다의 차이를 배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자료를 들이밀면서 변수까지 다 계산했을 때 확신해서 할 수 있는 말과 추측성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내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아무 확신 없이 나오는 말, 이 말들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 본인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되게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만하다라는 단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약해. 뭔가 다른 표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오만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사람한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엄청 극혐이거든. 내가 예를 들어 넘어졌어. 그럼 너 넘어질 줄 알았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아침에 마셨어. 너 내가 물 마실 줄 알았어. 너 항상 아침에 물 먹잖아. 내가 항상 물을 먹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며, 거기에다가 내가 물을 마시는 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화장실 먼저 갈 때도 있고, 물을 먼저 마실 때도 있고, 양치를 먼저 할 때도 있고.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내일 내가 뭘 할지는 나도 몰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변화하고. 일상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야. 특히 사람은 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내가 32년을 나랑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몰라. 그런데 무슨 확신이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 대해서 오만하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확신을 하면서 말하는 말투 너무 싫어. 이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단정을 지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나는 되게 잘 씻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번씩 씻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럼 기분 나빠. 내가 하루에 한 번 씻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수영 갈 때는 2번 씻고요, 수영 안 가고 필라테스 할 때는 1번 씻고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 안 씻어요. 안 씻을 때도 있어. 2번 씻을 때도 있고. 네가 어떻게 아는데 나에 대해서 단정 지으려고 하잖아. 나는 진짜 에러건트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세 번째 유형 부정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싫은데 진짜 많지가 않아. 소수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은 다음부터 이 사람이랑 이야기 안 해야지 하고 관계를 아예 단절시키거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봐 좋을 게 없어. 그냥 아예 단절시켜 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확신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 이런 사람들은 다수야. 나는 이런 말투는 진짜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투는 그냥 내가 대놓고 극혐해서 싫어할 수 있는 말투인 것 같아. 오늘은 대화하기 싫어지는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투가 가장 싫은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